자, 페이지 144페이지. 제목이 이제 그 비열과 열팽창 나오고, 이것부터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그 비열 그리고 열량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열량을 구하는 식이 있어. 참고로 열량이 이미 쭉 따고, 열량 구하는 식은 얘는 Q는 CMT, Q는 CMT 이라고 보면 돼. Q가 이것이고 열량이고, C가 소문자, 대문자 말고 소문자 C가 비열이고, 소문자 M 이것이 질량이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T라기보다는 델타 T라서 세모 델타. 델타 T가 있는데 이제 T는 온도이고, 델타 이것이 얘가 의미가 뭐냐면 변화를 의미하는 거. 그래서 이것에는 온도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구하려고 하면은 비열 곱하기, 물론 비열에 대한 질량 곱하기 거기다가 이제 온도 변화니까 처음 온도, 나중 온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열량에 대한 단위는 얘는 주로 쓰는 것이 킬로칼로리 사용하고, 아니면 그냥 칼로리 사용하고, 아니면 줄. 대문자 J라고 쓰고 우리가 읽을 때 줄이라고 읽어. 줄이라고. 다음에 비열에 대한 단위는 나중에 보고, 다음에 질량에 대한 단위는 뭐 킬로그램 또는 그 그램 있어요. 두 가지 정도 기억하고, 다음에 온도 변화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온도 단위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온도 단위 어떤 거였지? 도시. 우리 그 켈빈 두 가지. 섭씨 온도랑 그리고 이제 절대 온도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주로 쓰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는 뭐 주로 무조건이 아니고 주로 킬로칼로리 그리고 이제 킬로그램 그리고 도시 좀 잘 사용한다 이거. 그러니까 비열 넌 단위가 뭔데? 자, 비열 단위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단위가 좀 긴데 사실. 자, 열량 단위가 뭐라고? 킬로칼로리. 또는 그냥 칼로리가 있고, 다음에 질량 단위 뭐야? 킬로그램 또는 그램입니다. 다음에 온도 변화 단위 뭐야? 해봤자 도시 아니면 켈빈이 있다는 거. 또 찍어? 자, 우리가 수학 문제. 먼저 그 테스트 보죠. 수학적인 어떤 감이 있으면 쉬워요. 자, 예를 들면 자, A는 B 곱하기 C라고 할 때, 그죠? 그러면 그 B는 뭐야? B는 뭐라고 쓸 수 있게? 쉽죠? C분의 A만. 넘겨. 이항하면 돼. 그래서 C분의 A 쓰면 돼요. 오케이? 이것도 왜 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단위가 있지만, 단위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마치 문자처럼 잘 떠올리면 돼. 그리고 봐라, 비열 단위 해봤자 이 세 가지랑 관련된 거야 이제. 봐봐. 그래서 열량 A에 대한 단위는 비열에 대한 단위 곱하기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자, 온도에 대한 단위 도시 곱해주면 된 것이 뭐야? A라고. 오케이? 됐나요? 자, 그 말도 뭐냐면 이거다. 잘 보시오. 자, 예를 들면 Q는 CM 델타 T라고 하면, 세모 델타 T. 그러면 C는 뭔데? C는 뭐라고 쓸 수가 있는 거? 두 가지 넘기면 돼. 그럼 뭐가 돼? M 델타 T 분의 Q가 된다고. 됐나? 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중1 때 배우는 수학이에요. 델타. 4가 아니고 세모. 물론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제 세모 이거 델타라는 것을 잘 안 써 이게. 근데 하지만 이제 원래는 대시해야 돼. 그리고 끝나가서 아니면, 그러면 이거 비열이 단위가 뭔데? 라고 할 때 뻔한 거야. 질량이 단위 곱하기 온도 변화의 단위 분의 열량의 단위 쓰면 되는 거야. 자, 보자. 확인. 그럼 다시. 그러면 열량 단위 뭔데? 킬로칼로리. 그리고 자, 질량 단위가 뭔데? 킬로그램. 쓰면 돼. 다음에 자, 온도 변화 단위 뭐야? 우리 쓴 거 도시. 곱하기 도시 쓰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얘를 가운데 기울임.
기울이니까 얘는 뭐냐면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것이 이제 그 비열에 대한 단위야. 그죠? 이것이 비열에 대한 단위고 좀 길다고. 길지만 그냥 다 뻔한 거야. 이런 게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한 단위에 대한 조합이 곧 이거다. 비열이 곧 단위다. 이거. 읽어봐. 어떻게 읽으래?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됐나요? 그래서 읽을 때 그냥 그러니까 시간 좀 걸려요 이게. 원래 길다 보니까 시간 좀 걸리고 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읽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앞에부터 하면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오케이? 해주면 돼. 또 잘 보게 되니까 이거. 자, 분자의 킬로, 분모의 킬로가 있지. K가 의미가 뭐냐면 1000배, 1000배를 의미하는 거. 그래서 분자, 분모 다 똑같이 1000 다 없애버려. 그럼 뭐가 돼? 남는 것이 뭐야? 그냥 칼로리, 뭐야? 그램, 도시 남죠. 그래서 없애면 이것이 얘는 해봤자 그램 아니야?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은 얘나 얘나 어때? 똑같은 거. 차이가 뭐라고? 킬로가 다 붙으면 좀 더 붙은 것이 위에 거고 아래 것은 킬로가 좀 더 없어진 거 그 모습이야. 다 똑같은 거. 됐죠? 이것이 이제 그 열량 구하는 식인데 물론 아직 적응 나지 않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Q는 CMT, Q는 뭐야? Q는 시멘트. 왜요? Q는 시멘트라고 외운 다음에 아니 문제에서 이렇게 다 주어지고 열량 구하시오. 사실 총 4가지인데 4가지에서 3가지 주어지고 나머지 1가지 구하는 거. 제 일반적인 시험 문제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열, 질량, 온도 변화 3가지 주어지고 열량 구하시오 하면 Q는 CMT 쓰면 되고 아니면 자 열량 주고 질량 주고 또 온도 변화 주면 이때는 비열, C는 M 델타T분의 Q 이 식 바꿔서 쓰면 돼. 또는 자 뭐 질량 구하시오로 나오면 근데 당연히 그러면 열량 주어지고 또 비열도 주어지고 온도 변화 다 주어지고 그래서 뭐야? C 델타 T분의 Q 그리고 N 나오고 그다음에 온도 변화 구하는 거 뻔하지만 3가지 다 주어지고 이게 구하는 거니까 CN분의 Q 해주면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에서 무엇을 이제 물어보는지 잘 봐서 식을 잘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항에서 하는 거 좀 기억해야 돼. 질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된다. 이거. 그러면 자 열량이 뭔데? 열량의 정의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열에 대한 양이야. 그래서 열에 대한 양인데 그냥 열에 대한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말도 붙이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열이 양. 말줄이 뭐라고? 열량. 오케이. 단위 어떤 거? 단위? 킬로칼로리 아니면 칼로리 아니면 줄 쓴다. 근데 줄의 경우는 지금 잘 안 써요 이게. 나중에 그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물릴 때 쓰거든. 뭐 참고로 이제 서로 간의 관계는 1칼로리가 4점이 줄. 참고로 쓸데없네. 1칼로리 이것이고 약 4점이 줄 나옵니다. 에너지 관계인데 뭐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 그냥 문제에서 다 주어져 이런 것들은. 아무튼 이런 관계가 좀 읽어놔 봐야 돼. 다시 되고 아무튼 열량이 뭐라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열이 양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량은 이제 뭐 어떤 물질의 고유한 양이고 그러면 이거 중요한 온도 변화. 이것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물인데 물이 처음에 30도씨야. 나중에 열 줘서 보니까 나중에 50도씨 된 거. 이거. 그럼 그때 그 온도 변화 얼마인데? 30이야? 50이야? 얼마야 이거? 처음에 30도씨인데 나중에 50도씨로 됐어. 근데 온도 변화 얼마인데? 20도씨. 20 쓰는 거야 20. 근데 얼마? 20. 제 20분 쓰는 거 이거다. 또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 온도 몰라도 돼.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이거? 이신가? 또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이제 나중 온도 쓴 거 50 쓴 거야? 아니야. 온도 변화만 쓰는 변화만 쓰는 거. 중요한 거.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어서 처음에 몇 도고 나중에 몇 도인지 그 온도차가 몇 도인지만 잘 찾으면 돼.
아무도 없어. 이거 간단하죠? 나오죠. 비열. 이 비열한 거. 이건 뭐지? 비열은 얘는 말 그대로 열에 대한 어떤 비율이야. 서로 간에 이제 열에 대한 비율인데 어떻게 하면 모습이냐면 똑같은 물질의 양이 있어. 거기다 이제 똑같이 온도 높여. 그럴 때 얼마큼 열이 들어가냐 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야. 됐나? 그래서 모든 물질마다 보면 다 종류가 다 다르지만 똑같은 물질의 양, 예를 들면 질량으로 똑같은 질량인데 똑같은 온도 높이려고 똑같이 온도 다 높일 때 높이려고 그때 들어간 열이 얼마큼인지 그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의대로 하면은 하필이면 그 물질의 질량이 전부 다 1kg이야. 1kg이고 그리고 자, 열 주면 온도 올라가지? 온도 올라갈 때 그때 온도가 올라갈 정도를 1도씨로 하는 거야. 1도씨. 1kg 양이고 1도씨만큼 온도 더 높이려고 열 주는 거. 또 1kg이고 또 이것을 또 1도씩 높일 때 그때 필요한 열량. 이것이 뭐라고? 비열이야. 어떤 문제 1kg이고 또 1도씨만큼 온도 더 높일 때 1도만 온도 더 높일 때 그때 들어가는 이 양이라고. 그것이 뭐라고 한다고? 비열. 말 그대로 열에 대한 비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비열이 크고 어떤 것은 비열이 좀 작아. 그리고 또 참고로 자, 물에 대한 비열은 약간 상식적으로 좀 알면 돼. 물만. 나머지 굳이 몰라도 돼. 나머지 전부 다 알려주고 또 나머지는 전부 다 시험에서 전부 다 구하는 거니까 물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물 비열은 참고로 물 비열은 얘는 1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다. 물은 비열 1이구나. 가야 돼. 오케이? 됐습니까? 또는 자, 킬로 빼버리면 뭐가 돼? 같은 것을 보내면은 1 칼로리 per 그램 도시다. 다 똑같은 거야. 이거. 근데 딴 데 보면은 물 비열이 1 아닌가? 물 비열이 4점이야. 4점인 게 주어진다고. 왜 그런 거냐면 잘 보면 단위가 4점이 줄 per 그램 도시야. 또 단위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앞에 있는 수가 달라져. 이거 보십니까? 이해가나? 그래서 단위가 달라지면서 이제 숫자 똑같으면 이상하잖아. 단위가 달라지면 당연히 이제 단위가 달라지니까 숫자가 다 전부 다 변한다고. 우리가 이제 물 비열 1이라고 돼 있는데 단위가 킬로칼로리. 이건 칼로리를 할 때. 이때가 물 비열의 숫자 1이고 아니 줄로 쓰면은 이때 단위가 4점이니까 단위가 바뀌니까 숫자가 4점으로 바뀌어.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다. 됐나요? 그러니까 물만 알면 돼. 물론 나머지 줄이 몰라요. 자, 끝나고 알면 예를 들면 비열된 의미를 좀 봐야 돼. 의미를.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두 물체가 있어. 두 물체. A랑 B 총 두 물체가 있는데 서로 간에 비열. 그리고 단위 이제 무시하고 있는 다 단위 무시하고. A는 비열 1이고 B는 비열이 10이라고 해봐. 예를 들면 그 말 뭐냐면은 똑같이 1kg 내려갈 때 1도만큼 온도도 더 높이려고 할 때 A는 1만큼 열만 받으면 올라가. 근데 B는 10만큼 열 받아야지 1도 올라가더라고. 그 의미야 이게. 보자. 그럼 봐. 문제. 그럼 다 똑같이 열을 10만큼 다 줘. 이해가나? A도 10, B도 10만큼 열을 다 주는 거야. 그러면 A는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 10만큼 올라가. 10만큼 온도 올라가고 B는 얼마 올라가면? 1만큼 올라간다고. 오케이? 또 자, A랑 B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처음이 몇 도야? 몰라도 돼. 처음과 비교해서 온도가 10만큼 더 올라가는 거야. 얘는 또 처음과 비교해서 온도가 1만큼 더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얘는 자 10만큼 준 후에 온도 누가 더 높게? 몰라. 처음 온도 몇 도인데? 몰라. 이거 해보자. 온도 변화야. 온도 변화가 A가 10만큼 온도 변하고 B는 온도 1만큼 변한다. 그 의미야. 처음 온도 낮은 온도 그렇지 않은 그 차이가. 됐나? 다음에 이제 반대로
A, B 다 똑같이 10만큼 10 빼는 거. 자, 10만큼 10 빼면은 A는 온도가 얼마큼 변하게? 자, 비열 1이니까. 자, 10만큼 10 주면 온도 10만큼 올라가. 그럼 10만큼 10 빼면 온도 어떻게 돼? 내려와. 얼마큼? 10만큼. 10만큼 온도 내려간다고. 10 내려가. 그러면 B는 얼마큼 내려가? 1만큼 내려가. 오케이? 저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 우리가 비열에 대한 정의만 딱 보는 것이 끝이 아니야. 의미. 자, A랑 B에서 비열 누가 더 크게? A, B 그치? B 그치? A는 1이고 B는 10이고 라고 할 때 온도가 변하지 바깥에. 그래서 바깥에 온도가 변할 때 A랑 B에서 이 물질에서 보면은 온도 변화는 누가 더 크게? 온도 바깥에 온도가 변할 때 그때 A랑 B에서 온도 변화가 누가 더 클까요? A. 이해가나? 똑같이 이제 온도 바깥에 온도가 변할 때 그때 A는 10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때 B는 얼마? 조금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 모습이야. 중요한 거. 자, 비열이 작은 것이 온도 변화가 크다. 이거. 다음에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작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 사실 정의에서부터는 그 갖고 한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비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 자, 문제.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크다. 맞는 말 틀리면? 틀리면.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작은 거.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큰 거. 그 참고로 이제 물 비열 1이지. 1이죠. 1인데 물 비열 1인데 이게 좀 큰 편이에요. 큰 편. 뭐 1은 좀 작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것은 비열이 더 작아. 뭐 이제 주로 금속들 경우는 비열이 0. 얼마 나온다고. 0.2, 0.3로 한다고. 0.1도 아마 그래. 그리고 이제 흙, 여기 있지. 흙도 또 모래 넣으면은 비열이 0.3, 0.2 된다고. 그래서 물 비열은 1은 1은 큰 편이야 이게. 그만큼 다른 물질의 온도가 막 다 변할 때 막 더 온도도 올라가고 온도도 내려가고 또 온도 변화가 클 때 이 물 경우는 온도 변화 별로 없어. 이거 우리 그 이제 혹시 아는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게? 물. 얼마 되게? 약 3분의 2. 3분의 2가 물이다 보니까 우리 여름에 좀 더워져. 겨울도 춥고 바깥에가 이제 바깥에 추울 때 그때 보면 해봤자 우리 체온은 좀 해봤자 3분의 2가 물이니까 온도 변화 체온 변화 잘 별로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3분의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온 유지 되게 좋은 거야. 이것도 같이 하는데 우리 앞에 보면은 5단원에 보면 그 동물과 에너지 나오죠. 근데 보면 이제 그 영양소에서 나올 때 그때 그 부영양소 보면 그때 아마 틀리가 아마 있을 건데 그 부영양소가 보면 이제 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에너지 안 나오거든. 근데 저 문제 부영양소 종류 뭐가 있대? 부영양소의 종류 좀 세 가지. 첫 번째가 물. 또 어떤 거? 칼슘 포함된 그룹 이름이 무기염류. 다음에 바이타민. 근데 그 물 경우는 그 특징에 보면은 그 물질 운반도 좀 잘하고 또 뭐냐면 체온 유지. 그리고 체온 유지에 좀 좋다는 거.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물은 비열이 크니까. 비열이 크니까 우리 체온 유지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질문.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열 기본 현상 끝났습니다. 나와라. 그래서 예시도 나와. 연령 아무튼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열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되고. 다음에 이제 단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1kcal 되나? 물 1kg 1도씨만큼 높은 게 필요하죠. 열량이다. 이거. 그래서 1kcal가 뭐 1000칼로리 똑같은 거. 다음에 열량 오늘은 됐고. 아무튼 똑같은 물 양인데 그때 열 많이 주면 온도 많이 올라간다. 뻔한 거 아니야? 다음도 자 똑같은 이제 불색인데 물량이 많지. 물량 많은 것이 온도 변화 더 낮다, 더 적다는 거. 뻔한 거. 혹시 우리가 뭐냐면 이제 그 라면 끓일 때 라면물 끓일 때 보면은 똑같이 1인분이야. 1인분인데 누구는 세게 누구는 약하게 열 준다고. 그때 그 누가 먼저 끓어? 센 거. 똑같은 거야. 센 거. 그래서 열도 더센 것이 똑같은 물량일 때 더 빨리 끓는다고. 그만큼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
또 라면 1인분, 라면 2인분 끓일 때 1분 이만큼이면 2분 이만큼 물려서 많은 거 똑같은 샘플을 다 가야 돼. 누가 먼저 끓어? 1인분. 똑같은 불색인데 양이 적으신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 이거 됐습니까? 질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게 뻔한 거예요. 뻔한 건데 왠지 어려워 보여. 어렵다 보니까 왠지 좀 두렵고 한데 딱히 없어요. 해봤자 없어. 다음은 비열한 거. 또 다니까 정의가 길어. 정의가 길지만 어느 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1kg, 1도시만큼 온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다. 이거 중요한 거. 물질 1 기억해. 그래서 얘만 딱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단위가 무엇인지 얘도 같이 봐야 돼. 그래요? 숫자가 딱히 다른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단위가 무엇인지 또한 같이 봐야 돼. 비열 특징. 아무튼 비열 클수록 온도 변화가 더 작다. 포인트 중요한 거. 중요해요. 다음 비열과 열량 질량 온도 관계는 해보죠. Q는 CMP. Q는 CMP라는 거. 중요한 거. 다 중요합니다. 다음 열량, 기하, 온도 변화 관계 구하는데 해봤자 별로 없어요. 그냥. 같은 질량일 때 같은 열량 주면은 온도 변화 큰 것은 비열 작은 거. 그리고 같은 질량인 것도 같은 열량 줄 때 그때 온도 변화가 작은 것은 비열 큰 거다. 그럼 반대로 거꾸로 하면 돼. 같은 질량 줄 때 그때 같은 높이만큼 하지만 만약 온도 변화가 똑같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준 열 보면은 비열 작은 것은 조금만 주면 돼. 비열 큰 것은 많이 줘야 돼. 잘 봐. 다음 비열의 현상 이거 중요하죠. 일단은 몸 체온이 좋고 좋아요. 다음 이거 2번, 3번, 4번 아무튼 그 2, 3, 4가 이제 한 세트 중요한 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그 바람인데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 이 바람은 이름 뭘까요? 라고 할 때 바람은 이름 볼 때 어디로 가냐가 아니고 어디부터 가냐. 그것이 바람 이름이다. 북에서부터 왔으니까 이 이름은 북풍. 북. 남쪽 가는데 남풍 아니야?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가는 거지? 라고 할 때 처음 발생된 그 시작점. 그것이 이 바람의 이름이야. 얘도 이거 헷갈려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바람 이름은 어디부터 왔냐가 이름이야. 어디로 갔냐가 아니고.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갔으니까 이 이름은 북풍. 거꾸로. 남에서 북으로 가면 남풍. 해주면 돼. 자, 동에서 서로 갔어. 무슨 풍? 동풍. 서에서 동 가면 뭐야? 얘는 서풍. 해주면 돼. 또 이렇게. 뭐야, 이거? 남서쪽에서 불지? 그 남서에서 북이 뭐야? 남동에서 북서로 부는 거. 얘 바람은 남동풍. 오케이? 됐나? 이름 모르면 안 돼? 항상 이제 그너지 어디 갔냐가 아니고 어디부터 왔냐가 되게 중요한 이름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아까 봤는데 얘도 잘 터지는 거. 일단은 그 시험 문제 경우 잘 나오는 수업입니다. 잘 나오는 거 딱 주어져. 이렇게 주어져. 얘가 딱 이만 주어져 이렇게. 그 태양 가리고 딱 얘만 딱 주어지더라고. 나중에 밤이게. 나중에 밤이야? 왜? 밝으니까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오케이? 그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그 공기 이동 얘 봐야 돼. 밝으면 낮, 어두우면 밤 그거 아니야. 이거 공기 이동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 가보자. 먼저 그 처음 생각난 거. 낮의 경우는 낮에 당연히 뭐 맑은 날 경우는 이제 햇빛은 열 주죠. 문제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태양과 육지 또는 태양과 바다에서
어디가 거리가 더 멀까요? 태양 육지 아니면 태양 바다에서 누가 거리가 더 멀게? 답은 태양 육지 이만큼, 태양 바다 이만큼 되죠? 이만큼 되죠? 자, 거리 누가 더 멀어? 답은 똑같다. 똑같다는 거야. 그냥 단지 태양 여기서 그려서 왠지 갖고 멀고 한 것 같지만 다 똑같다는 거야. 이거 뭐냐면 태양 저 멀리 있다. 멀리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됐나? 다 똑같은 거. 다 똑같다 보니까 태양에서 오는 열을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아? 자, 육지랑 바다에서 태양에서 오는 열을 누가 더 많이 받게? 똑같아. 똑같은 열 받은 거야. 그럴 때, 자, 육지랑 바다 서로 받은 거야. 다른 물질이지. 다른 물질이다 보니까 비열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사실 바다의 물 비열 1이고 육지는 해봤자 이제 1보다 더 작아.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면 이제 비열이 크고 이 비열이 크고 비열이 작은 거다. 오케이? 중요한 거. 그러면 자, 비열 작고 비열 큰 건데 똑같은 열 받으면은 온도 변화 누가 더 클까요? 자, 비열 작고 비열 크고 라고 할 때 온도 변화 누가 더 클까요? 작은 거. 처음 해봤던 거 지구니까 그 처음 시작하는 온도 다 똑같다라고 보는데 둘 다 똑같이 온도 다 올라가는데 육지는 비열 작다 보니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 그때 바다는 온도 올라가도 육지보다 많이 못 올라가. 그래서 서로 간에 비교하면 이쪽이 고온, 저온이야. 자, 고온에서 그 공기 흐름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고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 그 온도 낮은 거 저온이지. 저온에서 그 공기 흐름은 내려간다. 그래서 내려간 공기 어떻게 돼? 퍼져. 또 올라간 공기 어떻게 돼? 다 퍼진다. 퍼지다 보니까 보이나? 이쪽 돌아간다. 오케이? 돌아갔는데 자, 사람은 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날죠? 못 날니까 사람은 내 땅 위에니까 땅 위에. 저 땅 위에 있는 사람 경우는 볼 때 그 공기가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거지. 그 바다에서 육지로 그 공기 이동하는 것을 전부 다 알겠다고, 느낀다고. 그때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 너 이름 뭐니?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 이름이 뭐냐면 해풍이야. 오케이? 그래서 해풍은 낮이야 밤이야? 낮에 이제 비열이 작은 육지가 그 온도보다 더 커가지고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서 다 돌아가는 모습이야. 이거 되죠? 됐나? 중요한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밤에는 그 태양이 이제 그 지구, 달인데 달은 이제 지구한테 열을 주고 못 줍니다. 사실은 그러면 밤 경우는 태양이 없으니까 열 받은 것이 없는 거야. 이거. 열 받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열 내보낸다. 열 내보내는데 육지랑 바다에서 비열 누가 더 크다고? 바다. 다 똑같이 열 다 내보낼 때 그때 비열 큰 바다는 온도가 많이 안 내려가. 근데 비열 작은 육지는 온도 많이 내려가.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온도 비교하면 육지가 이제 저온이고 그리고 이제 바다가 고온이야. 비교하면 되나? 고온이니까 온도도 올라가서 아니다. 온도 다 내려가는데 바다는 온도가 조금밖에 안 내려가고 육지는 온도 많이 내려간다. 오케이? 그래서 바다가 고온 그리고 육지가 저온이야. 그리고 또 하나 아닙니다. 자, 고온은 공기 어떻게 돼? 올라가고 그리고 저온은 공기 내려가고 퍼지다 보니까 이제 그죠? 돌아간다. 오케이? 그 돌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공기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사람은 그 공기를 느낄 때 육지에서 바다로 공기 이동하죠.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공기 이동하는 것을 전부 다 느낀다고. 이것이 무슨 풍? 육풍. 육풍이야. 해풍이고 육풍이야. 그래서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그 이동하는 공기 흐름이야.
그래서 합치면 이름은 뭐야? 해류풍이고 해류풍은 이렇게 하루를 주기로 전부 이동하는 그 공기 흐름이야. 자, 해류풍은 주기 얼마큼 된다고? 하루. 그래서 낮에는 태풍, 밤에는 유풍. 우리 뭐그큰 공기 흐름이 있나? 큰 공기 흐름이 조그만 동네 말고 큰 공기 흐름이 낮에는 태풍, 밤에는 유풍이다. 합치면 해류풍이고 그리고 해류풍은 주기 얼마? 하루 주기. 하루 주기를 전부 다 이동한다. 이렇게 해류풍이 생기는 원인이 뭐야? 비열 때문에. 비열.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 있죠. 뭐냐면 잠깐만 안 나오나? 계절풍. 잠깐만. 계절풍아 없나? 다음에 있나? 없네. 한 가지만 더 설명. 뭐냐면 그 계절풍인데 없네. 들어가. 지우고. 자, 또 뭐냐면은 그 해류풍은 하루 주기야. 근데 이제 할 것이 뭐냐면 계절풍인데 말 그대로 그 계절이라는 그 바다입니다. 35. 맞죠? 이것이 뭐게? 오늘하고 이때가 이제 여름하고 겨울. 그러면 물론 이제 오늘의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지리적으로 약간 그 대각선 해가지고 이쪽이 육지 바다. 똑같이 이쪽에 가면 육지 바다야. 그렇죠? 자, 여름이면 그 태양 에너지 많이 받는 그 계절이야. 그러면 육지랑 바다에서 누가 열 더 많이 받게? 답은 똑같아. 똑같이 열 받는 건데 육지는 비열이 작고 바다는 비열 크니까 온도 누가 더 높게? 육지. 비교하면 육지가 고온이고 그리고 비교하면 이거 저온이야. 이거 저온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해프에서 이제 했지만 잘 보면 그 저온에서 고온으로 바람이 이동해. 그래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바람이 이동하니까 이렇게 이동한다. 쭉 부는 거. 이 바람 이름 뭐게? 먼저 방위는 어느 방향이야? 얘는 남동. 얘는 뭐야? 북서지. 그래서 얘는 남동에서 북서로 부니까 이 바람 이름은 남동풍인데 여름에 부는 거지. 그래서 여름철에 부는 거니까 이름은 우리가 좀 더 붙이면 남동 계절풍. 어느 계절에? 여름에. 여름이고. 다음에 겨울은 태양 에너지를 좀 적게 받아. 적게 받다 보니까 좀 춥다. 추운데 자 그럼 문제. 그 육지랑 바다에서 냉각된 정도는 누가 더 클까요? 답은 육지. 이유가 왜? 비열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이제 태양 에너지를 잠깐 덜 받는데 육지는 태양 에너지를 덜 받으니까 온도가 내려가는데 많이 내려가서 이게 더 되고 얘는 이제 비교하면 똑같이 이제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 온도 내려가는 온도가 약간 적게 좀만 내려가 비교하면. 그래서 비교하면 이거 지금 얘가 고온이다. 그래서 잘 보면 이제 그 저온에서 고온으로 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분다고. 위치가 어디야? 북서 쪽이고 얘는 어디야? 남동 쪽. 됐나? 그럼 너 이름 뭔데? 이 바람 이름 뭔데? 항상 뭐 근원제. 어디 간다가 아니고 어디부터 왔냐? 어느 쪽이야? 어느 쪽? 북서쪽. 그래서 북서쪽에서 부는 그 겨울철 부는 바람이니까 이러면 북서 계절풍이다. 이거나. 이때는 여름, 겨울이야. 그리고 이제 옷은 없지만 머리 만들고 중요한 거. 그리고 자 참고로 여름에는 이쪽 공기가 오는 거야. 이쪽이 어디에서 보면 햇볕자 이제 북태평양 쪽인데 북태평양 쪽에서 여름에서 열받아서 쭉 오는 그 공기 흐름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북태평양에서 열받아서 오니까 이제 온도 높고 또 바다에서 오는 그 바람이라고. 바다니까 습하다. 습기가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여름에는 고온 다습이 그 공기가 많이 이동해.
그래서 여름 보면 되게 찝찝하다고. 뭔지 알죠? 여름에 에어컨 쓰면 좀 에어컨 때문에 온도 더 낮추고 또 습기 제거하고 하는 거. 온도가 좀 돼요. 이거 그 겨울인데 겨울에는 저기 육지 그래서 오는 그 바람이야. 육지니까 바다랑 비교할 때 물이 별로 없는 거. 물 별로 없으면 어떻게 돼? 건조하다. 그래서 우리 겨울철 경우에는 우리가 한랭 건조, 차갑고 건조한 그 공기 좀 이동한다고. 그런데 이제 한랭 건조한 공기 이동하니까 그 겨울철에 그 산불 생겨 산불. 산불 생기는 원인이 보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제 자연적인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그래서 고온 건조 그 한랭 건조니까 추우면서 또 이제 그 건조하니까 나무가 우리 겨울이니까 그 나무 별로 없고 다 떨어지고 나무가 이제 있는 모습에서 그 건조한 바람 계속 불다 보니까 저는 말라가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부딪혀 쓸리면서 이제 뜨거워져. 그래서 어떻게 열나. 그래서 어떻게 불나는 거. 겨울철에 보면 잘못 산불 좀 생겨요. 원래 이제 자연적으로 원래 생겨. 자연적.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약간 인위적으로 이제 산불 생기는 모습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있고 그냥 뭐 자연적으로 겨울에도 산불 잘 생긴다. 추우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문제. 추운 거랑 산불 약간 별개 문제. 얘는 여름, 얘는 겨울. 이거 같이 봐야 돼. 중요한 거. 얘는 뭐야? 하루로 가는 거. 1년 주기. 얘는 우리가 말할 때 계절풍. 우리 말해 계절풍. 계절풍은 1년 주기고 해류풍은 하루 주기고. 우리 문제를 같이 풀고 문제를 빨리 풀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 일교차가 뭐냐면은 하루에서 온도 차이라고 보면 돼. 하루 동안 온도 차이인데 해안 지역이니까 바다 물 많은데 물이다 보니까 기열 큰 물 그것 때문에 온도 변화가 좀 더 적게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부산 물론 이제 그 부산 경우 보면 이제 그 바닷가 있지만 또 이제 난리도 보다 날청으로. 그래서 부산 경우는 겨울에 별로 안 춥대. 그래서 문제 1번 문제부터 보자. 1번 문제. 자, 비열과 비열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똑같은 질량이 될 때 자, 가한 열량이 클수록 가한 열량 클수록 온도보다 크냐? 라는 건데 일단 약간 변형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온도보다 물어볼까? 온도보다 물어봤으니까 바꾸면 델타 T는 뭐가 돼? CM 넘어와서 CM분의 CM분의 Q 되는 거.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똑같은 질량, 같은 질량일 때 그때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가 크다. 맞는 거. 그렇죠? 똑같은 분모 모습에서 이제 그 분자가 달라지면 분자가 큰 것이 분자가 더 큰 거니까. 그래서 가해진 열량이 클수록 온도가 큰 거 맞는 거야. 동그라미. 물론 이제 추가로 하면은 이제 똑같은 물체,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종류의 물체라고 하면 좀 더 좋은데 아무튼 그래요. 맞는 건 동그라미. 두 번째,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 맞는 말 틀리면? 자, 두 번째 맞는 거 틀린 거. 안 됩니다. 네, 틀린 거 있어요. 왜? 1kg. 이거 있어야 돼? 참고로 그냥 그 어떤 물질을 이제 그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우리가 말할 때 참고로 우리가 열 용량 말해. 열 용량, 달력량, 비열. 그래서 비열은 뭐냐면 비열한 거. 그래서 두 번째 X. 그래서 정의인데 어느 하나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X. 세 번째.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리면? 그쵸? 맞는 말 동그라미. A는 1, 비열은 10, 100죠 이거. 동그라미. 네 번째 거. 물의 비열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물질보다 비열 작은 편 아니 큰 편. X. 그래서 물 비열 1이어서 1 되게 작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른 것보다 비열 큰 편이야 이게. 2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같이 각각 물 300g 그리고 600g 담겨 있구나. 비커 가야 되고 같은 세기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야 될 때 온도보다 큰 거 쉽다. 누구게? 답은 300g. 가가 되고. 자, 두 번째 거. 가와 나의 물이 각각 10도씩 올라가는 동안 가와 나도 가한 열량 누가 더 크냐? 쉽게 말하면은
가는 공기가 다 끓였어. 끓일 때 그때 열 누가 더 많이 필요하냐? 답은 나가 더 필요하다.